안녕하세요. 남자의 입토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정민 농부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농부에서 대표가 되기까지입니다. 단순히 농사를 잘 짓는 것을 넘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만 15건을 했다고 하고요. 브랜드와 사업 구조까지 만들어 온 과정, 농업을 사업으로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부터 시작하고 싶은데요. 본인 기준에서 농업을 사업으로 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는가요? 제가 보고 자라온 게 눈만 뜨면은 밭에 계신 조부모님이셨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농업을 선택한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업에서 직원 인건비 아끼려고, 음, 재료 손질해서 원가 절감하려고, 밥 먹을 때 못 먹고 쉴 때 못 쉬고, 그렇게 해서 나를 갈아 넣는다 음. 밖에 안 되면 자영업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지속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지 않을까, 네. 제가 못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농업을 어떻게 사업화를 할 수 있을까.'의 관점을 보고 농업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 음.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농장을 만들어 보자.' 음. 농업을 농업 기업이라고 말하죠. 네네. 생산 기반이긴 하지만 그것도 기업이 될 수 있다. 음. 뭐 많은 선진 사례들이 있지만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음. 뭐 그런 생각이 든 건 언제부터였어요? 예를 들면 연암대학교 다닐 때부터인가 아니면은 해 보면서 느꼈던 건가요? 외식업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외식업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진짜 힘들어서 '내 건강을 해쳐가면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겠다.' 음. 근데 나는 창업을 하고 싶으니 그러면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암대학교를 갔는데 사실 뭘 알겠습니까? 그 요리 어디서 이제 접시만 닦던 애가.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봤고 정말 많이 찾아보고 물어봤죠. 네. 그때 이제 구조를 만들고 음.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대체제를 만드는 게 그게 '사업가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농장에서 그런 걸 어떻게 구현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은 뭐 수익 구조를 비즈니스라는 건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인제 비율을 나누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업가라고 말했지만 네. 여전히 자영업자거든요. 네. 아직까지 완벽한 캐시카우가 없고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아직도 손익분기점 BEP를 못 넘었어요. 네. 그리고 언제 상한을 할지 사실 모르겠고 음. 계획은 있죠. 하지만 누구나 처 맞기 전까지 계획만 있다. 근데 계획이라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 그게 인제 계획을 네. 버티는 힘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꾸준히 이제 바라보면서 꾸준히 인제 개선해 나가면서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영업이고 네. 힘들지만 음. 그래서 지금은 사실 뚜렷하게 수익 구조나 어떤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멜론을 일단 캐시카우로 만들어 놨고 네. 그다음에 저희는 토마토를 처음부터 사업화를 하려고 네. 제가 농업에 뛰어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토마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농장을 만들었나요? 네, 맞습니다. 음.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단순히 1차 생산으로는 '사업화라는 걸 꿈꾸기가 어렵겠다.'라는 게 제가 가진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자본이 많지도 않고 실력이 엄청 좋지도 않으니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이걸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가?' 생각을 했을 때 가공을 하는 거였습니다. 네. 저는 요리를 했었고 그리고 외국에서 이거를 농산물 최종 소비 현장이 저는 외식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입에 넣는 순간 '어떻게 해야지 가치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 토마토를 통해서 가공식품을 한다면 '사업화가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토마토는 처음부터 한 5 년을 준비했죠 사실. 5 년을 준비해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제 주변에 인제 청년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을 비즈니스로 사업으로 보는 친구들이 아마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청년들은?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 이 얘기를 많이 나눌 거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로 해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농진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특히 뭐 농업기술센터 외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 벤처부라든가 뭐 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통상부 음. 뭐 등등에서 하는 이거를 창업적인 관점에서 다른 일반 산업과 비슷한 관점에서 많이 배우기 위해서 자문도 얻고 강의도 음. 듣고 했는데 보통 청년 농업인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조금은 더 많지 않았나. 관심이 음. 좀 부족하다 보다 현업이 좀 바쁘다 보니 조금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계속해서 농업을 사업적으로 해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들어보면은 많은 농민들이 또 지원 사업 헌터라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원 사업 있는 거는 많이 끌어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약간 고령층 농민들은 입장에 봤을 때 소외감도 약간 느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은 많이 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농업적인 지원보다 음. 그 외적인 요소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아. 뭐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음. 아니면은 사회혁신센터. 창업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음. 아이템을 통해서 제 아이템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해 경쟁을 통해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많이 했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 뭐 체리 피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전 이걸 꼭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목표로 하신 거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이 아니고 이제 사업가로서의 농민이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는 데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이 사업적인 관점, 저도 음. 지원 사업이라는 거 몰랐는데 사업적인 관점으로 바꿔줬던 게 농식품 벤처 창업 인턴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 벤처기업 협회에서 사단법인 벤처기업 협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때 처음 사업 계획서라는 걸 적어봤고요. 네. 그때 처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고 구조를 만들어야 음. 되겠다라는 걸 배울 수 있는 음. 아주 좋은 농식품 선진 기업에서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서 인턴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창업 패키지에서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아서 네네. 거기서 연쇄적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었고요. 음. 거기서 사업화의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들, 선배된 창업가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배웠습니다. 아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었을지가 확 와닿네요 보니까. 아마 사업이 어떤지 한 그런 걸 배우는 게 상당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죠? 왜냐하면 사업가적 관점이 잘 없다가 사업가적 관점을 가지게 해 주는 사업들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겠어요. 네. 왜냐하면 전혀 몰랐으니까요. 아 저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주변에서 보면서 제 주변에 이제 사업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게 왜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아 그 사업이 도움됐다고 하니까 반갑네요.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많이 도움이 됐으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청년 농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인데도 좀 추천하고 싶은가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추천은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사업 선정을 떠나서 선정이 되더라도 농업 생산을 하면서 그 행정적인 거와 지원 사업을 같이 음. 수행하는 게 음. 너무 힘들어요. 네네. 제가 23 년도에 창업을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잠을 잤던 게 그러니까 손에 꼽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쉬는 쉬 쉰다는 건 애초에 없었고요. 농업생 낮에는 이제 해 떠 있을 때는 메론 손질하고 네. 해 지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리고 이거 음.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업을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원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죠. 이거를 내 사업에 어떻게 녹여내고 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화 맞춰 나가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 벅찼다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했던 저로선 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다행히 저는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음. 수 있었지만 혼자 하는 친구들은 진짜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거쳐 왔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하고 농사 또 인제 새롭게 해 나가고 또 확장도 하고 몇 년 동안에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밀도 있게 있었고요. 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희가 매년 매해 두 배수 매출도 달성하고 두 음. 배수 확장도 하고 있어요. 네.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성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랑 제 삶은 또 별개니까 뭐 "성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제 주변 동료 얘기들 많이 했는데 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네. 지금 현재는 3 명이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4 명입니다. 하나의 기업으로 묶여 있습니까? 정확히는 종속돼 있는 친구도 있지만 종속돼 있지 않는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적으로 있지만 하나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 있다고 보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관계인데 그냥 꿈을 같이 함께 파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네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 한 3 년이나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선 정말 좋은 기회에 스마트팜을 확장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되게 좋은 사업이었는데 저희 도에서 진행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서 음음. 저에게 큰
확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 네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화 단계에서 많은 밑거름을 쉽게 그러니까 기초 공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기초 공사를 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필드에다가 POC라고 하죠. 네네. 시장이 이제 테스트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 단계인데 음. 여전히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음.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보니 음. 한 1-2년 정도는 좀 더 생산에 집중을 하고 안정화가 되었을 때 3년 차, 5년 차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공이라든지 6차 산업 모델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때쯤이면 BEP는 반드시 넘기지 않을까. 자, 그럼 뭐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스마트팜 하거나 이런 분들 보고 있으면 최근에 최상원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뭐 불합리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농촌에 가 보면은 그죠? 뭐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 아니면 농지 제도 측면에서 청년 농부 입장에서 이런 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사실 이 문제는 청년 농업인들은 거의 대부분 같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처음에 스마트팜에 낚여서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네. 그때만 해도 다 가능할 줄 알았어요. 음. 농지법이라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이라던가 네. 그리고 농지법에서 농업 생산이나 농업 생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거 외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뒤늦게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언론이나 보통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걸 하더라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엄청 큰 시설을 지어서 뭐 바닥에 콘크리트로 치고 화장실도 하고 체험도 하고 주차장도 쓰고 다 하는데 막상 보니까 거의 다 불법이더라고요. 그렇죠. 농지에 사는 건 안 되죠. 거의 다 불법이더라고요. 저희처럼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청년 농업인을 많이 유입을 하면서 저 같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마트팜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네네. 농업에 대해서. 근데 막상 와 보니까 그 과거의 규제들에 의해서 생각보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실전이거든요. 네. 당장 올해 매출이 안 나면 음. 방법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속된 말로 그냥 알바하는 친구들 천지에 있거든요. 농업 지원받아 있지만은 사실 일정 시간 동안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최근에는 그러니까 농외 소득을 완전히 풀어줬습니다. 완전히 풀어졌어요. 완전히 풀어줬습니다. 청년 농업인들 대상으로. 그럼 또 체리 피크가 또 나오겠네. 그죠? 그렇죠. 근데 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입책은 많이 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우리가처럼 꿈을 펼쳐서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규제들과 뭐 법적 요소들이 음.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행적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아니면 위험 부담을 떠안고 이제 시도를 했다가 안 되면 네. 벌금 맞죠. 네. 사실 이제 농촌에 저도 참 어려운 문제 같았어요. 그게요. 딜레마적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게 농지라는 게 원래 목적대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 측에서는 동의하는데 법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농사라는 건 수익을 얻는 일이잖아요.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러려 그러면은 뭐 벼농사만 짓는 건 아니니까 하우스 작물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부대 시설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의 취지하고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저도 그 문제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그걸 또 법을 허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또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은 하지만은 그렇게 안 풀어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또 마냥 비난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참 저도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아마 소장님 말씀처럼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이거를 해 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다만 독려를 했잖아요. 정부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한다고 양성한다고 독려를 했으면 음. 다른 산업군에 있는 것처럼 최소한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일부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저희 같은 친구들이 계속 나가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뭐 소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50대 미만의 농업인들이 대한민국 몇 프로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럼 그 친구들마저 나중에 이제 자리를 못 잡고 두 손 두 발 들고 나갔을 때는 음. 과연 진짜 농업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식탁을 누가 책임지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외식업도 해보셨고요, 농업도 해보셨잖아요.
두 산업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하고 그다음 또 이런 공통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 좀 들려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먼저 공통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요. 살아남으려면 즉 성공하려면 남들과 좀 달라야 된다. 음. 여기서 중요한 건 좀 조금이거든요. 그 외식업도 보면 나 좀 잘 되는데 하면은 바로 옆에 이제 경쟁사가 생겼을 때 그들과 다르지 않으면 결국은 다 뺏기더라고요. 네. 손님 시장을 나눠 먹는다고 음. 표현하죠. 그 농업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토마토를 하고 있지만 토마토가 돈이 된다고 봤을 때 지난 몇 년 동안 돈이 많이 됐거든요.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스마트팜 하는 친구들이 다 토마토로 이제 뛰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몇 년 전에 딸기가 그랬던 것처럼. 네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남들하고 다른 게 없다면 이길 수 있거나 살아남을 거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커피 같은 경우도 엄청 맛있거나 엄청 싸거나 아니면 나만의 브랜드가 있어서 어 예를 들어 A 커피가 맛있는데 하면 A 커피가 생각나는 그렇게 토마토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위 말해 홍수철화가 됐을 때 피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음. 그런 공통점. 쪼금 남들과 조금 달라야 근데 된다. 약간 의외네요. 농사는 어떻게 보면 잘 지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사도 달라야 된다. 네. 아무래도 이건 직거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약간 시장 자체를 음. 공판장도 그러니까 공동 판매장도 보고 있지만 네. 직거래 좀 위주로 보고 있는데 선택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음. 저도 소비자로서 딸기를 사 먹을 때 맛있는 딸기를 사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 먹었던 데 맛있는 데를 찾지 그냥 보통 시장에서 샀을 때 맛없으면은 거긴 다시 이용을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선택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면 나도 남들과 다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투적인 게 막 느껴지네요. 근데 아까 전에는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외식업이 너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농사도 너무 힘들다 그랬잖아요.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어렵네요. 둘 다 힘들었던. 둘 다 힘든데요. 네. 저는 외식업이 조금 더 힘들었던 게 음. 외식업은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영업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때 장사가 잘 되잖아요. 네. 죽습니다. 음. 진짜 물 마실 시간 화장실은 당연히 못 가고요. 뭐 물 마신다? 숨 돌린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외식업이 조금 더 힘들었다. 밀도 자체가 시간당 밀도 자체는 그게 더 힘든데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이 힘든 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에 의해서 좌절을 겪는 게 너무 많다 보니 농사일 자체도 힘들지만은 네. 어쨌든 자영업자로서 뭐 기상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 변동 같은 걸 다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거. 네. 그게 또 하나 힘든 부분이겠네요. 저희가 침수를 지금 2 년째 연속으로 맡고 있는데 이런. 어찌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하하 허허 하는데 너무 처음에 할 때 야 이거 막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외식업에서 10년 동안 해 왔었잖아요. 그 외식업에서 배운 게 있을 거잖아요. 노하우도 있고. 네. 그게 농업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게 뭐 있었습니까? 일단 품질이 좋으면 음.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 자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외식업에서 주방에도 있었지만 즉 서빙 같은 것도 오래 했는데 이런 데서 호텔이나 다이닝을 제외하고도 보통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어떤 메뉴를 추천해 줬을 때 맛있으면 반응이 너무 좋고 그 반응 때문에 다시 오는 재방문율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음. 그런 걸 봤을 때 맛있으면 선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면 농산물도 되겠다. 음. 그러니까 그게 남들과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음. 그거 품질 관리가 사실 농업이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아직도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품질을 관리를 잘한다면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는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걸 음. 많이 배웠습니다. 품질 관리가 쉽지 않죠.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정부 지원 사업도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외식업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거하고 농업에서 정부 지원 사업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조금 형태로 가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지원 사업 형태로 봤을 때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은 보통의 외식업은 사실 자영업 이상을 시장이 자영업 이상 즉 오프라인으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그 킬로미터 범주 내에서만 시장이 유효하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음.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그건 좀 아쉽고요. 음. 근데 농업은 그 외적으로 이제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면 농업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농업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음. 해봤습니다. 이 정책 담당자도 이 영상을 많이 볼 것 같거든요. 혹시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뭐 있을까요? 그분들인데 좀 이런 것 좀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요? 저는 뭐 천안이 농촌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농촌에 살고 있거든요. 네. 저희 동네도 초등학교에 지금 신입생이 없대요.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 즉 저희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한 30-40 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온 친구들을 계속 낚으려고 하지 말고 음. 낚아서 어장에 들어온 친구들을 먹이를 잘 줘서 음. 좀 거기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약간 궁금한 게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계속 저는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원은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은 그러게요. 이게 청년들이 그러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죠? 그 저는 사실 지원은 바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되는 곳에는 인재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AI처럼. 네. 그러면 농업에서 농촌에서 돈이 되는 사업들, 산업군들이 많이 나오면 음. 엄청난 인재들이 유입이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 많은 농업 농촌에서 그러고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규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규제 샌드박스 많이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더 자리 잡고 성장을 하고 좀 사례가 된다면 음. 자동적으로 생태계라는 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채널 보셨으면 느끼겠지만은 우리나라 농업은 소농 중심 농업이잖아요.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돼야 되고 소득이 보장되려 그러면은 뭐 자본 투자가 많거나 아니면 규모가 좀 커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느끼는가요? 우리나라 농업은 그럼 청년들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제가 감히 다른 청년 농업인들 생각은 못 하겠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매력적입니다. 네. 외부에서 봤을 땐 들어가면 돈 벌 수 있구나. 최근에 뭐 딸기 값이 얼마가 급등했다니 뭐 딸기 농부들 돈 많이 벌겠구나. 막상 들어와 보면은 당장 내일 딸기 딸 사람들이 없어서 딸기를 못 하고 내일 모레 뭐 갑자기 공판장 가격이 막 폭락을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수익이 뚝 떨어지고 갑자기 한파가 와서 작물이 다 얼어 죽고 내부적으로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에서는 되게 밝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 질문도 드려야 되는데 요즘 스마트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 농업 기술이 농업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장에 있으면 사실 그 스마트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어디까지를 자동화됐다고 말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냐 봤을 때 핸드폰으로 조작한다고 다 스마트팜이면 이미 많이 보급이 돼 있죠. 굉장히 보급이 돼 있는데 홍정민 농민님께서 생각하는 스마트팜은 어떤 거예요? 저는 저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밀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밀 농업. 네.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진짜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배웠던 스마트팜은 그냥 많이 넣고 많이 뽑자. 음. 생산량만 극대화해서 내가 우위에 서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배웠었고요. 네. 거기서 우리가 선택받을 때 어떠한 기준점보다 유통의 관점에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해서 자리를 잡는 게 더 많다고 저는 배웠어요. 제가 되게 편협하게 배웠을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품질로서 이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봐야 되냐. 유통의 관점일지 아니면 최종 소비자의 관점일지를 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스마트 농업이나 정밀 농업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술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앞에 과체류 같은 경우는 품질이 중요하죠. 어떤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최적화를 시켜 나가는 과정 아니면 농가 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스마트팜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컨셉이 우리나라에 잘 안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은 현장에 계시는 농민들하고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제 느낌은 뭐였냐면은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드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상품을 어떻게 잘 만들 거냐는 관점에서 이제 기술을 다시 재배열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조직화나 규모화 부분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개별 농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많으니까 이 실제로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관점에서 좀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게 되게 중요한데 시장이 내가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어떤 시장을 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직거래를 굉장히 처음부터 직거래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즉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다. 음. 정말 열심히 해 갖고 품질을 보증한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진행을 했다 보니까 저희는 오로지 당도예요. 사실 표피가 좀 거칠거나 흠집이 나도 저희는 사실 신경 쓰지 않거든요. 네. 신경 쓰지 않는다기보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속된 말로 속박이 같고 실패가 없는 농산물을 음. 사람들이 돈을 구매를 했을 때 믿고 주겠다. 근데 저와 달리 공판장 즉 유통에 맡기는 분들은 양으로 남들이 안 나올 때 생산을 해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때깔 좋은 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쪽 시장을 바라본 스마트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나. 음. 저는 양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규모 농가와 대농가가 완전히 달리돼서 시장을 달리 봐야 되는데 음.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농업은 다 한쪽으로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고 싶지만 다 공판장에 의지하는 음. 물론 직거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 많지만 그냥 시장을 달리 보고 있지 않나. 두서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려운 주제죠.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청년농 입장에서 혹시 이런 거는 개선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뭐 좀 있는가요? 농업 정책 관점에서? 너무 어려운 주제인가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화를 조금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음. 농업인들이 지금 저와 같은 청년 농업인들이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관행적으로 해야지 않았던 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계속 안 된다고 하기보다 시도를 좀 용인을 해 주고 좀 가서 스파크가 튀거나 가다가 좀 불협화음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그 시행착오를 같이 함께 겪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현재는 그냥 "안 된다."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긴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많이 모르고 그냥 되게 편협한 생각으로 말씀드렸을 수도 있다고 실제로 그랬고요. 그냥 한 명의 청년 농업인의 시각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유튜브 악플이 무섭더라고요. 사실 또 농민 악플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상처 많이 받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안에서 온 홍정민 농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발견하셨나 모르겠네요. 한국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홍정민 농부님, 그리고 또 전국의 많은 청년 농부들을 우리 지타 채널은 열심히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지식 채널 지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